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독해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지금 무료 특강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학원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우리 하오파들 많이 와줘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시면 여러분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소음이 들어가니까 말하지 말고. 너 왜 묻니? 묻지 마. 다 인강도 알아. 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무료 특강 이거 아마 인강으로 나갈 것 같은데 뭐 할 거냐면 연도 할 거예요. 연도인데 제가 연도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연도 특강이 거기는 이제 고조선부터 있어가지고 너무 남잡한 것 같아서 근현대사만 제가 딱 2번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웬만하면 한번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 좀 괜찮습니다.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들어도 되긴 하는데 한번 수업 들어본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제 수업 처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좀 당황해가지고. 진짜 내 수업 처음이에요? 그래? 그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수업이 처음인데. 홈페이지에 떴길래 신기한 사람이 그렇군요. 처음인데 아까처럼 내가 얘기해서 너무 당황했을 것 같네요. 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조금만 적응하시면 괜찮습니다. 원종 애노까지만 들으시면 적응돼요. 원종 애노까지. 그게 위기야. 원종 애노가 위기인데 그것만 넘기면 이제 하오 이제 중독됩니다. 인강 여러분도 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시면 적응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연도를 한번 쭉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계속 할게요. 그럼 저 오시죠. 역사가 한국사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국사를 보시면 여러분 한국사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사 간단해요. 나야 전공했으니까 간단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 고대가 있어. 그쵸? 이거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이게 딱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잡아요. 1000년. 1000년 잡고 그 다음 중세 고려시대가 500년입니다. 고려. 그 다음 조선이요. 500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현대는 한 140년 잡아요. 140년 잡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 2140년 조절.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합쳐서 그냥 퉁쳐서 몇 년도 그냥 보시면 돼. 2100년 보시면 돼. 이거 시험 문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5000년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데 뻥이고,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요거야. 딱 요거야. 5000년 들어가면 여기 선사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하는데 그거야 뭐 고조선이야 뭐 시험 문제 뭐 있어 나올 게.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 합쳐서 2100년 배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이거 140년 역사 배울 거예요. 공부하실 때 유의할 게 이 위쪽은요 연도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위쪽은 여기는 100년 단위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연도가 중요합니다. 140 여기가 연도가 중요해가지고 여기는 연도별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사를 때려치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때려치는데 그러면서 연도 암기하라고 하면 이 강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연도 암기 안 해도 되는 강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차피 연도 암기 안 한다고 했던 강사 들어봤자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스스로 또 연도를 암기해야 돼요. 왜? 문제 풀면 알아. 문제 풀면 근현대사 문제는 다 뭐다? 연도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다. 그래서 연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수업할 거는 어디냐? 필기노트 맨 앞에 나오는 거. 그렇죠? 필기노트 부록에 있는 걸로 수업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것보다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제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연도표를 제가 따로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도표 해가지고. 아니면 필기노트 뒤나 기본서 뒤에 있어요. 연도표가. 그 연도표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연도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정근대는 볼 필요 없다. 어디만 봐라. 140년. 요 역사만 여러분이 연도를 기억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사학과에서 근현대사를 배울 때 어디서부터 배우냐? 강화도 조약부터 배웁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1863년부터 63년은 누구냐? 흥선대원군이니까 76년부터 배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1863년 흥선대원군부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1863년부터 언제까지 나오냐? 2000년까지 나오는 거야. 2000년 후반은 안 나와. 2000년 이제 2002년 월드컵 안 나와.
그쵸? 딱 김종우 군대 가는 거였어요. 끝나요. 군대 갔다 온 다음 이제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2000년까지, 그러니까 1860년에서 2000년까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1863년부터 들어갈게요. 1863년. 이게 시작입니다. 1863. 그리고 연도 암기할 때 제가 알려줄게요. 1800 이렇게 암기하면 암기가 안 돼. 1863 이렇게 암기하세요. 1863. 그러면 1800 하면 여러분 말이 길어져. 그래서 1863, 1873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입니다. 63년에 73년. 우리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딱 몇 년 집권했어? 10년 집권했어요. 감사하죠? 우리 암기하기 쉽도록. 큰일 났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대통령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100년 있다 대통령 이름 노래로 암기합니다. 그렇죠. 노래로 암기해요. 대통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몇 년 집권한다? 10년 집권해요. 누가? 흥선 대원군이.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연도 특강이니까요. 그럼 간단히 하면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빠죠. 고종 아빠예요. 고종 아빠. 어떻게 처음 듣는 분 알아? 흥선대원군? 아 모르고 어떻게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빠. 고종이 누구냐 이러면 좀 더 길어지죠. 고종은 왕이죠. 왕. 그렇죠. 고종. 고종의 아버지. 원래 고종의 아버지면 왕이라는데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 권력욕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양자로 하죠. 양자로. 그렇죠. 양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고종이 왕이 돼. 이항. 이때 내가 기본 수업 시간에 그 관산장이 얘기도 해주는데 관산장이 얘기도 해주죠. 흥선대원 딱 집권하자마자 봐봐 생각해봐. 아들이 왕이 됐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아들을 세종으로 만들고 싶어. 훌륭한. 이걸 우리 두 글자로 세종 같은 왕을 뭐라고 해요? 성군을 만들고 싶은 거야. 성군을. 그래서 이건 뭐다? 조선 어디로 들어가자? 초로 돌아가자. 조선 초로. 조선 초로 돌아가자. 이걸 우리는 무슨 주의? 복고주의라고 합니다. 복고. 옛날로 뭐 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 흥선대원군 아들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고 정책을 핀다.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암기 팁으로 살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추구하죠. 그런데 세상이 잘 안 되는 게 이걸 추구하는데 해외에서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막 외국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네. 그래서 대외관계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대외관계. 그럼 이 사람 대외관계는 뭐 할까요, 여러분? 조선 초로 돌아가지니까 해외하고 교류하자 아니면 교류하지 말자? 교류하지 말자. 지금 우리대로 살아서 조선 초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펴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다음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거 국내, 국외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표 하나는 아들 성군 만들기. 그렇죠? 저도 아들 있는 입장에서 인정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며느리하고 안 맞아. 며느리가 안 맞아. 며느리가 민자역인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고부 갈등이 발생하죠. 이것도 관상장이 얘기 내가 했는데 관상장이가 이건 야사야. 민자형 보드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돼? 보니까 민자형 부모님도 없고 외척도 없겠네 해가지고 결혼시켰지. 근데 본인을 봐야지. 엄청 똑똑한 여자였죠. 그래서 고종이 시아버지한테 휘달리니까 뒤에서 어떻게 돼? 조정을 하지. 그래서 시아버지 10년 만에 쫓아내고 권력을 잡죠. 그래서 73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하게 돼요. 하야가 뭐야? 그만 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아들 편 들어. 아들이 쫓아냈다고 생각해? 아니면 며느리가 쫓아냈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네, 사료 보면요. 아들도요. 별로 흥선대원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흥선대원군 딱 10년 해먹고 이제 그만둔다. 근데 이 노욕 때문에 나중에 또 이모군란 때랑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암기할게요. 흥선대원군은 몇 년 집권한다? 10년. 63? 73.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흥선대원 몇 년 집권한다? 10년. 63? 73. 그 다음 요거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대외정책 들어가면 돼. 우선 크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천재력 남신해가지고 암기하시면 되죠. 6666, 66, 68, 71 이걸로 암신했는데 우선 요거 기억하세요. 흥선된 건 몇 년? 10년. 그것만 우선 기억해. 그리고 나서 민비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옛날에 민비라고 했더니 나보고 토착 왜 구냐고, 왜 명성황후를 안 하냐고. 여러분, 민씨성을 가진 왕비라고 해서 민비야? 비아바라 아니야. 죽은 다음 뭐가 됐어? 명성 황후가 됐죠. 민비라고 해도 비아바라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 75년 명성황후가 즉 민비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75년에 뭐가 터지냐? 일본이 쳐들어와요. 이게 운요 사건이에요. 그 전에 다양한 세력들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어떤 거죠? 프랑스하고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흥선대원 막죠. 이거를 뭘로 막아? 통상 수유 거부로 막아요. 싸워가지고 막아.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쳐들어오네. 일본이 알았던 거지. 흥선대원 그만뒀다는 걸.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돼? 흥선대원군이면 싸울 텐데 이 민비는 안 싸울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운요를 파견해. 운요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일본한테 중요한 배냐면 일본이 1년 예산으로 만든 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 갖고 만든 배야. 이거 사라지면 일본 망해. 그러니까 최신식 배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승부 건 거지. 승부 건 거지. 근데 이때 민비는 권력 잡은 지가 얼마밖에 안 됐어? 2, 3년밖에 안 됐지. 그러면 대외적으로 전쟁이 있으면 자기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고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선택해? 아니면 화해하는 거 선택해? 화해하는 거 선택해요. 이게 큰 문제였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돼? 우리가 준비가 할 수 없었으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도 그래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면 어떻게 돼? 100전 100패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준비를 충실해. 준비해도 시험장에서 이상한 컨디션 난조라든지 이상한 것 때문에 당하는 거든. 그래서 이 멘탈이 중요해. 멘탈이. 근데 멘탈 하려면 우선 공부를 하고 멘탈 해야지. 근데 어떤 애들 보면 공부도 안 해놓고 멘탈 하고 있어. 공부한 상태에서 멘탈이죠. 공부한 상태에서. 그래서 운요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돼? 화해합니다. 어떻게 화해해요? 76년에.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여기 내가 별표 칠게요. 흥선대원군 요즘 대세입니다. 그 다음 강화도 조약 잘 나옵니다. 네, 강화도 조약으로 시험 문제 나와? 아니면 정식 명칭으로 나와? 정식 명칭으로 나오죠. 이게 뭡니까? 조일, 수호, 조규죠.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화해를 하죠. 근데 이 조약만 해? 아니면 다른 조약도 해? 다른 조약도 합니다. 무룩이니까 조일, 무역, 규칙. 그렇죠? 그 다음 조일수, 조규, 부록. 나 옛날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암기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조, 무, 록으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힘들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조일수, 조규만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요 정치 내용이고요. 이거는요 무슨 내용? 두 개는 경제 내용이에요. 정치와 경제를 나눠서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준비 안 된 걸 다 한 거야.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이 뭡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기 위한 선제 조건이었다. 우리나라를 자주국으로 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중국하고 어떻게 속방을 건들지 않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들려면 뭐 한 거야? 자주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개항을 하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개항이기 때문에 비극이다.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개항했으면 뭔가 배웠겠지. 근데 일본 놈들은 어떻게 돼? 우리한테 무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없는 데서 무관세로 하니까 그냥 일본 상품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기본 산업이 다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이 자본주의가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자본주의 형성도 안 되고 바로 망하게 된다. 그렇죠. 그 자본주의가 형성되려면 맨 처음 어떤 산업이 발전돼야 하냐면 방직 기술이 발전돼야 돼. 방직이 되면 그 다음 경공업가고요. 경공업가면 그 다음 뭘로 가? 중화학공업가고 그 다음 뭘로 가는 거야? 첨단산업으로 가는 거야. 대표적인 기업이 SK 처음에 교복 만들었죠. 스마트 교복. 젊은 분들 모를 거예요. 스마트 교복 뉴스 나오냐?
스마트 교복 있을 거야. 스마트 교복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뭘로 가냐? 유공, SK 정유했다가 그 다음 지금 뭐 합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하죠. 이게 정식 코스거든. 근데 방직 기술이 일본이 들어온 거야. 한마디 유니클로 들어온 거야. 유니클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동대문 다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만 팔아야 돼? 쌀만 팔아야 돼. 쌀은 여러분 필수품이에요. 근데 면 방직은 사치품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장만 있으면 돼. 근데 쌀은 1년에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면 쌀하고 면 반직하고 교류한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가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조약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잘 안 나올까? 잘 나와. 근데 원래는 여기가 잘 나오는데 요즘 특이하게 어디가 잘 나와? 흥선대원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했다? 76년. 됐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연도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근대화하면서 산업혁명하면서 시민혁명하면서 이제 근대화가 나타나. 근대화는 뭐냐?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민주화, 사회는 평등사회, 문화는 대중문화. 지금 우리나라죠. 우리 정치 민주화. 여기 보니까 왜 그래요? 독재예요? 아, 민주화 맞잖아. 그렇죠. 민주화 검찰직 민주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그 다음 경제는 자본주의. 야,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어? 돈이면 최고인 나라.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아, 물론 말은 평등이고 실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 문화는 대중문화. 우리도 대중문화 발달했잖아. 이게 자본주의 형태지. 근대사회야, 근데. 근데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흥선대는 그걸 막아요. 왜 막아? 자기 아들 뭘 만들어야 하니까? 성군, 세종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시대는 지금 어떻게 세종시대 아니면 비행기 다니고 벤츠 다니는 시대야. 벤츠 다니는 시대에 어떻게 돼? 어떻게든 세종으로 가겠다고 막아.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망해가지고 어떻게든 오픈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여기? 일본 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들어와요? 요시!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일본 애들이. 요시!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는 볼까 안 볼까?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 청나라가 보고 있어. 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속국으로 보기 때문에 청나라 애들이 보고 있는데 청나라가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왜? 그래도 대국인데, 그쵸? 이 조그만 나라, 에이, 그냥 지켜만 봐. 그래서 어떻게 돼? 중국 애들 스타일이 뭡니까? 쓰리 쿠션이죠. 자기가 아니고 EJ 하잖아. 그 누굴 이용해가지고 한반도 일본 놈들을 견제하려고 그래? 미국을 이용해서 견제. 그래서 82년에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조미조약 체결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먹을 게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에도 얼마나 실용주의야. 우리나라 먹을 거 없다는 거 알자마자 발을 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어떻게 청나라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모 굴란이죠. 거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76년에 일본과 조약 맺으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요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디테일하게 하시고 오늘은 연도만 여러분 중점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80년에 1880년 봐봐, 이 조약했을 때 수신사 파견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2차 수신사 누가 가요? 김홍집이 갑니다. 2차 수신사. 수신사는 뭐냐? 사신으로 간 거야. 일본에 가. 누가? 김홍집이. 이때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뭘 갖고 와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옵니다. 조선 책략을. 그렇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왜 조선 책략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배상금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하는데 조선 책략을 해가지고 관세 문제구나. 봐봐, 이때 우리가 관세를 무관세로 했다는 걸 알게 돼. 우리가 바보야? 청나라와 교류하면서 알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홍집을 파견해. 야, 일본에 가가지고 관세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김홍집이 일본에 딱 가가지고 관세 문제 좀 해결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그때 일본이 뭐라고 해? 우리나라한테, 김홍집한테 특명대사를 물어봐. 특명대사가 뭐예요? 모든 것을 왕한테 이임받아서 네가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때 우리나라 왕정국가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해? 그럼 너하고 회담할 수 안 할 거야? 그래서 뻑큐 날려. 일본까지 가면 뻑큐 나. 그 울면서 어떻게 돼? 호텔에 자야죠? 근데 호텔을 모르지. A&B 없었으니까. 깨알 같은 유머 안 통하네요. 깨알 같은 유머. 그렇죠. 오늘 많이 냉정하네. 오늘 많이 냉정해.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 대사관에 가요. 청나라 대사관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황중생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뭘로 나눠? 필.
담을 나누죠. 왜? 한자 쓰니까. 그래서 김홍준이 물어봐요. 조선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 황중산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지금.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위에 어떤 나라가 너네 나라를 먹으려고 해? 러시아. 야, 청나라니까 청나라 먹겠다고 하겠어? 러시아가 너네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네들은 뭐 해야 한다? 너 해라. 너. 대신에 우리하고 뭐 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 일본하고는 결합하고. 야, 그리고 저 멀리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있어. 아메리고. 이 미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나라가 커서 식민지 원하지 않고 그냥 교류만 한대. 아, 젠틀한 나라야. 거기 소개시켜줘요. 이게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친천, 결일, 연, 미를 이걸 얘기하고 이제 가요. 그래서 김웅집이 집에 갈 때 어떻게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바쳐? 고종한테 바쳐. 근데 고종이 그거 보고 누구의 필 받은 거야? 미국의 필 받은 거야. 야, 이런 나라가 있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식민지도 원하지 않아? 땅덩이가 그렇게 커? 중국만큼 커? 야, 이 나라 좀 궁금하다. 이렇게 한 거야. 이미 궁금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친미파가 누구냐? 고종이에요. 고종. 그래서 고종이 포드에 뭐도 신청하고 자동차, 얼리어답터야. 전화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미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심 얘기 있다는 걸 보고 어떻게 돼? 누가 이제 건의해요? 청나라가 알선해줘. 그래서 82년에 어떻게 돼요? 82년에 청의 알선으로 무슨 조약? 조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조약. 조미수 통상조약인데 다 빼요. 그냥 조미조약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조미조약을 하는데 이때부터 누가 들어와? 미국이 들어온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 처음에 누가 들어왔는데? 일본. 그 다음 누가 들어온다? 미국이 들어온다. 미국이 들어와.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사를 해요. 한반도를. 야, 미국 애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엑셀 만들고 막 이 양키 애들이 디테일한 애들이거든요. 양키는 무조건 이과야. 그래서 무조건 통계를 얘기해. 그렇죠? 통계야, 통계. 엑셀 보면 알잖아. 엑셀표 해가 딱딱딱딱 해가지고 타임라인 만들고. 양키 애들이야, 양키 애들. 양키 애들이 딱 우리나라 조사할 때 우리나라 3개밖에 없더래. 한반도에 있는 거 3개. 머리카락. 그쵸? 소가죽. 그다음 하나 더. 쌀. 미국 쌀 안 먹어. 미국 쌀 안 먹어. 미국 여행 가봐요. 우리나라 쌀 아니야. 자포니카리야. 그리고 쌀 잘 안 먹어. 그렇죠? 쌀 필요 없네. 머리카락. 검은 머리 왜 필요해? 그렇죠? 선생님, 우리나라 가발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 가발은 흑인이 쓰려는 가발이고 이 당시는 백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가발 필요 없지. 머리카락 필요 없지. 세 번째 소가죽. 미국이 더 많아. 코스트코 가봐. 다 미국 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돼? 먹을 게 없다. 그럼 미국은 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소문이 우리나라 어떻게 났냐면 금이 많다고 소문났어.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금이, 신라도 여러분 김씨잖아. 김씨가 뭐야? 경주 김씨 있는지 모르게 경주 김씨는 여러분 골드야. 난 김해 김씨라 아이언인데 그만큼 어떻게 성에 금을 넣을 정도로 어떻게 돼? 금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은요 많아. 실제로 세계 3위인가 4위야. 근데 우리나라 금 특징이 뭐야? 사금이야. 금이 점점점 있어.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금은 뭐야? 금광이거든. 우리나라 금광이 없지. 그 딱 오니까 금도 없는데 소문만 그렇게 난 거야. 야,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개 줄도 금으로 만든다 소문 났어. 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 골드러시 있잖아. 금에 미친 나라 아니야.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왔더니 금이 없고 뭐밖에 없어. 쌀, 머리카락, 소가죽. 에이셉, 뻑큐 하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간섭 원칙을 합니다. 불간섭 원칙을 해요. 미국이. 이때 어떻게 돼? 근대화 정책 한다고 돈이 많이 들죠? 고종이 막 근대화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막 미국에서 뭐 수입하고 막 그러면 돈 써 안 써? 돈이 부족해지네? 돈 부족하니까 누구 월급을 안 줘? 군인 월급을 안 주네. 그래서 군인한테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뭐? 이모 굴란이 터집니다. 이모굴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 반란이 터져요. 이때 어떻게 돼요? 누가 재집권해요?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해. 흥선 대원군. 재집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이모군란 하면서 일본 애들이 몇 명 죽여. 호리모토라든지. 일본 애들을 죽이니까 일본 애들이 간섭 들어오려고 그래.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누굴 이제 처단하려고 해요. 흥선대원군 처단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더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누굴 통해서 일본 견제하려고 했는데 미국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는데 일본 새끼들이 들어와서 한반도 먹으려고 하네? 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직접 개입합니다.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청이 이걸 어떻게 돼? 진압해. 그래서 누가 들어와? 청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오 하면서 들어와요. 제가 하오 하니까 중국어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하하 오케이 약자 하하 오케이 약자 표정이 안 좋네요. 오케이 진아 오케이 앉아있는 순간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집에 못 가. 한 분만 갈 수 있어요.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만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청이 진압해. 왜 청이 진압한 거야? 일본이 뭐 할까 봐. 한반도 먹을까 봐. 그러니까 관점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정근대 63년도 1910년 관점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는 과정을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 뭐 되는 과정?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될 때 맨 처음 누가 왔다? 일본. 그러니까 막았다가 오픈했는데 누가 오픈해? 일본. 그리고 누가 왔다? 미국. 그리고 누가 왔다? 청. 한 나라 더 남았어. 어디 남았어? 러시아 남았어. 러시아. 그러니까 요 나라들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싸웠던 게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결국에는? 다 누가 이길 줄 알았어? 청이나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 그 역사예요. 그리고 1910년부터는 어떤 역사야?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역사고. 근데 시험 문제에 지배한 게 나올 수는 없잖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역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1945년부터 현재까지 역사는 민주화와 통일.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나옵니다. 이거는 식민지 되는 과정.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식민지 되는 과정이지만 시험 문제는 식민지 된 게 나와. 식민지 안 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이 나와. 우리의 노력이 나오죠. 그럼 우리의 노력 지금 하나 있네. 뭐 이모군란 하나 있어. 이모군란 하나 있어. 청이 진압합니다. 청이 진압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 기브 앤 테이크죠.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 그리고 일본도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간섭을 해요. 그래서 재물포 조약하고요. 속약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조창상면 수력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해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82년에 이 장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암기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82년에 이제 내륙 상해이가 허용돼. 그러니까 내륙까지 어떻게 돼? 산업이 허용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항구에서만 개항을 했는데 이제 내륙까지 들어온 거야. 내륙까지 들어왔다? 우리나라 상공업이 망한다 안 망한다? 82년부터 망해버리는 거야. 82년부터. 그러면 청의 간섭이 점점점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청의 간섭을 무마하기 위해서 84년에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젊은 애들이 들고 이렇게 김홍집 아니죠. 김옥균, 박영효, 그렇죠? 홍영식, 그렇죠? 게리지고 홍영식 잘 나오죠. 우정총국 만들었으니까 우정총국 그러니까 지금 한 우체국 만들 때를 해가지고 그 원래는 폭탄하려고 했어. 러시아에서 폭탄 수입해서 뻥 터뜨리려고 했는데 폭탄이 안 터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을 냈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할 때 그때 사람들 죽인 이게 갑신 정변이 터져요. 갑신 정변.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젊은지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이야. 우리 연우 나이야. 우리 연우가 어떻게 돼? 용산기지 습격한 거야. 몇 살인데? 20살. 20살. 아까 우리 동생 23살. 둘이 합작해가지고 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야? 용산. 대통령실 다 간 거야. 그렇죠? 자신 있어요? 지하철이 잡히겠죠? 지금은. 갑신점에 일으켜. 당연히 어떻게 성공하겠어? 실패하겠어? 청의 간섭으로 어떻게 돼?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실패하는데 이때 어떻게 돼?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합의를 봐요? 그게 뭐야? 텐진 조약. 근데 이때 청이 진압하고요. 한성 조약을 체결하고 85년에 무슨 조약? 이제 텐진 조약. 이거 잘 나오죠?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텐진 조약이 중요한 게 뭡니까? 청과 일본이 공동으로 철수해서 공동으로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야?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휴전이야, 휴전. 이 텐진 조약은 뭐다? 휴전이야, 휴전. 그러면 우리나라 기회가 온 거야.
일본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세력 균형이야. 세력 균형. 몇 년 동안? 10년 동안. 94년까지. 그래서 이 10년 동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혁했다 안 했다? 우리가 주특기 뭐야? 윗대가리가 멍청하면 나라. 폭망. 윗대가리 괜찮으면 나라. 진격 앞으로. 그치, 우리나라 리더의 중요성. 이순신 있을 때와 원균 있을 때가 어떻게 완전히 다르잖아. 그쵸? 리더의 중요성. 이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10년 동안. 이때 일본은 뭐 하고 있었냐? 청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국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력이 몇 배 증가한 줄 아세요? 3배. GDP가 3배 증가해요. 일본은 GDP를 3배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사료바도 없어. 사료바도 뭐 또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 없어요. 그러니까 84부터 94까지 나올 거 하나도 없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94년 전까지 한번 우리 다시 복습하고 올게요. 크게 연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보고 나중에 여기다 이제 뭘 붙여야 돼? 살 붙여야 돼. 지금 이 살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살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수업이 엄청 길어지고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크게 볼게요. 나 보세요. 책 보면 안 돼, 이거. 책 보면 책 던져버리고 책을 던져버려. 그렇죠. 판서가 중요하지 뭘. 그렇지. 나 봐야지. 그렇죠. 나 봐야 돼. 너 다음 주에 안 올 거니까 지금 많이 봐야 돼. 알겠어? 다음 주. 이따 전화번호 갖고 가. 받아와. 내가 다음 주에 안 오면 전화하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봐야 돼. 다시 봐봐요. 63년, 73년 흥선대원군 집권해.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돼? 대변혁기야. 근데 흥선대원군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아들 뭐 만들 거야? 성군, 세종 만들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며느리한테 뒤통수 당해가지고 하야해요. 결혼의 중요성.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저는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떠세요?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저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어차피 우리 와이프 이 강의 안 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제도 제가 생선 튀기다가 어제 우리 아들 밥 좀 이거 화상 입었잖아요. 보이나? 화상 입었어요. 그래도 이게 아빠 마음이라고 생선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그렇죠. 우리 와이프는 그때 뭐 하고 있을게요?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집안일하고 여기까지. 너무 앞을 가리네. 그다음. 그래서 막았는데 개항을 했어. 개항을 누구한테 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이 들어왔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돼? 자본주의 체제로 집어넣었지. 그쵸?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 우리도 스스로 뭔가 어떻게 개항해보려고 뭔가 했었어. 그때 어떻게 청나라가 누굴 이용하려고 했어?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 미국이 우리나라 먹을 거 없다는 얘기를 듣고 청나라가 직접 개입. 이모군란으로.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젊은 애들이 뭔가 해보려고 갑신전변했지만 결국에 청이 진압하고 이거 실패.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가 세력 균형 관계. 여기까지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연도는 63, 73, 75, 76, 80, 82, 84, 85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연도 암기하지 말고 큰 흐름 보면서 이거 연도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암기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94년. 여러분 별표 3개 해주세요. 94년 너무 중요해요. 94년이 안 나오면 한국사 문제가 아니에요. 1894 너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전화번호도 1894야. 이거 잊지 않겠다 1894. 근데 딴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딴 일 하고 있는데 요거 1894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밖에 없죠. 민중. 그렇죠. 나라가 위기일 때 들고 일어나는 사람 민중. 이게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이 터집니다. 이거는 3개 나와요. 직강소, 순서, 사료 나옵니다. 특히 순서 잘 봐야죠. 순서 제거 암기팁 있죠?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공, 천국, 사무보, 홍 그것만 암기하면 순서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암기했는데 순서를 틀린다 그러면 틀려도 돼요. 왜? 다른 애들은 100%.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암기했는데 이걸 능가하는 문제 나왔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제 거 3대 암기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장가 갔어요. 괜히 만들었네요. 괜히 만들었네. 장가 갈 줄 알았으면 괜히 만들었어. 괜히 만들었어. 아,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거든. 공부 계속해서 박사해가지고 하는 길과 하나는 그냥 학원 강사로 남는 길. 결혼 안 했으면 공부를 계속 했겠죠. 지금 인강 듣는 분 현실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가세요. 이상으로 가. 돈이 다 아닙니다. 아무튼 동학은 뭐가 나온다? 순서 나온다는 거. 순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우리나라가 민중이 들고 일어났다. 그럼 민중이 들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 그 자체적으로 하면 좋잖아. 근데 여기서 고종 또라이니까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요청해? 청한테 요청해. 청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텐진 조약 때문에 같이 들어와.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10년 동안 일본 준비했다 안 준비했다? GDP 몇 배? 3배. 그때 청은 뭐 하고 있을까? 청도 우리처럼 놀고 있었어요. 베이징 여행 가봤나? 베이징 여행 가면 항상 외곽에 이화원이라는 데 가요. 이화원이 엄청 큰 호수인데 거기 원래 호수가 아니었대. 서태후라는 거기 중국 청나라 황후가 거기를 호수로 만든 거야. 근데 그러면 호수로 만들 때 땅을 파서 호수로 만들어서 거기가 옆에 산이 있는데 그게 호수 만들려 만든 산이야. 그러면 가보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 군비하려고 했던 돈을 글로 돌린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때 영국에서 철선을 수입해가지고 전쟁에 준비했는데 청나라는 목선. 원래 철선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뭘로 한 거야? 이화원 만든 거야. 리조트 만드는데 다 썼다니까 돈을. 그러니까 리조트 만든 나라하고 군대 늘린 나라하고 싸우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지. 근데 그 당시 사료 보면요 다 누가 이긴다고 해? 다 청나라 이긴다고. 모든 사람이 청나라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엔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 이게 무슨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이때 누가 윈한다? 일본이 윈하는 거야. 일본이 윈. 솔직히 이때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이 윈해가지고 이제 끝난 거야. 마지막 그러면 고종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일본이 이렇게 이기면 우리나라 자기 나라 끝난지. 그래서 고종이 어떤 걸 해요? 민비하고 고종. 민비가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내려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민비가 러시아 세력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빡 돈 거지. 자기가 다 이겼는데 러시아 세력 와서 못 먹게 생겼네. 그래서 이거 누가 있어? 그랬더니 명성하고 했네. 이 여자 죽이자. 근데 이 여자 너무 똑똑하네. 어떤 여자가야? 여우 같은 여자다. 그래서 작전명이 뭐? 여우? 사냥해가지고 민비를 죽여요. 이거 을미사변입니다. 오케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겠네.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무슨 개혁을 하냐면 갑오개혁을 합니다. 갑오개혁은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 근대적으로 간다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먹기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갑오도 1, 2, 3차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1차가 제일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1차가 자주적이야. 근데 2차, 3차는 약간 친일적이야. 그래서 1차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이런 가운데 이제 95년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토리셋으로 쭉 나가면 돼요. 95년에 여러분 갑자 다음이 무조건 을자입니다. 이제 을미 시리즈가 나타나요. 갑오개혁하고 아까 얘기했죠. 을미, 사변, 명성황후가 어떻게 돼요? 명성황후가 죽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 드라마도 많고 하죠. 제가 옛날에 항상 기본수업 얘기하지만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죠. 명성황후 영화나 뭐 그거 보면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나는 조선의 국모다, 뻑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궁녀 옷 어떻게 다른 옷 입다가 뒤에서 뭐 맞고 죽었어? 칼 맞고 죽었어. 근데 여러분 명성황후가 안타까운 건 일본한테 죽은 게 안타까운 거야. 누구한테 죽었어야 돼? 동학 애들한테 죽었어야지. 근데 일본 애들한테 죽은 거야.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을미사변하고 이제 친일파를 등용해가지고 을미 죽자 그쵸? 이제 개혁을 추구합니다. 을미 개혁을 추구해요. 근데 이 개혁은 무슨 개혁일까? 거의 다 친일적이겠지. 개혁이 친일적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친일적으로 하니까 유생들이 열받지.
특히 이때 뭐 자르라고 해? 머리 자르라고 해. 머리 자르라고. 머리를 근데 어떻게 돼? 6.25 사상이 있으니까 못 자르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웃겨. 이미 그 전에 잘랐어. 소갈머리 잘랐어. 내가 볼 때는 이 소갈머리 걸릴까봐 그런 것 같아. 소갈머리 걸릴까봐.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여러분 머리를 길러봐요. 봐봐. 지금 머리 엄청 기네. 이 머리 올린다고 생각해봐. 상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끝까지 가요. 여자분들 알 거야. 머리 올려보면 끝까지 가. 근데 우리 조선 후기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상투 좁잖아.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에 땀띠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을 여기 파요. 그래서 여기다 대나무 놓고 이렇게 올려. 겉머리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상투가 작고 여기 머리가 밀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원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리를 자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자르면 여러분 복색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봐봐. 한복 특히 남자들 여자들 짧은 머리 한복이면 그렇게 멋이 없어. 여자들도 봐봐. 쇼컷에 한복 입어봐. 멋 없어. 긴 머리가 이뻐 무조건 한복은. 남자도 그래. 상투하고 긴 머리 있어야지 머리가 이뻐. 머리를 자른다. 그럼 무조건 밑에 옷은 뭘로 입어야 돼? 양장으로 입어야 돼. 그럼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면 양장옷 입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양장옷 입었어 안 입었어? 그럼 어디에서 수입한다? 일본. 그다음 머리 자르는 기술 누가 갖고 있어? 일본. 옷 일본, 서양 일본.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본식으로 하겠다. 일본이 먹겠다 이 뜻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돼? 의병이 터집니다. 의병이 터져. 근데 여기서 볼게. 명성황후가 죽기 전에 어느 세력을 데리고 왔어? 러시아 세력을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러시아 세력하고 고종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 죽으니까 여러분 이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을 몰래 도망가 버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이동했다. 그래서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 와이프 죽었네? 슬프잖아. 그러니까 아간파천. 와이프 죽으니까 아간파천. 여러분 많이 들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놀래는데. 인강 들을 때 놀랬죠? 인강 들을 때. 인강 이쪽 들었니 너? 안 들었어? 이거 인강 들어야 더 끝내주는데. 인강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 어떤 애 자다 깼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 와이프 죽으니까 슬퍼서 아간파천. 와이프 몇십 년 같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 슬퍼 안 슬퍼? 이런 표정이 왜 그래? 김종은 안 슬퍼했다는 표정이 왜? 야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믿지 않군요. 그다음 아간파천.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뭐 한다? 피신해.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세력이 들어온 거야? 러시아 세력 들어온 거지. 봐봐. 일본 세력 들어오고 미국 세력 들어오고 청나라였 다음 일본하고 청나라 싸워서 누가 이겼다? 일본. 그럼 청나라 애들이 일본 애들이 다 먹으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들어와 버렸네? 그럼 일본이 먹어 못 먹어? 못 먹지. 일본이 못 먹지. 그럼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돼? 세력 균형 관계가요. 여기서 몇 년 동안 또 세력 균형이야. 거의 10년간. 거의 한 7, 8년 동안 또 세력 균형 관계가 옵니다. 세력 균형 관계가 와요. 이때 기회지. 이때 우리 뭔가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두 번째 기회야, 두 번째. 첫 번째 기회는 잃어버린 10년 때인데 우리 놓쳤어. 그럼 이때 해야 돼. 이때 하려고 했어. 고종이. 라인을 잘못 타, 고종이. 병신같이. 어떤 라인을 타야 돼? 영국식, 미국식 라인을 타야죠. 근데 이놈이 그 당시 잘 나가는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어느 라인을 타? 러시아 라인을 타요. 그래서 러시아식으로 해. 근데 우리 역사 알잖아. 러시아 나중에 공산당 혁명으로 어떻게 돼? 망하잖아. 근데 빙신처럼 어떻게 돼?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라인 잘 타야 돼 여러분. 라인 잘 타야 돼. 라인 잘 타야 돼. 표정들이 한국사 라인 잘못한다는 표정인데 한국사 라인 괜찮아. 한국사 라인 괜찮아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돼. 오늘 처음이신 분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 표정이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지금 검색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모두공 인강이에요? 모두공 인강 패스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모두공. 모두공 이거 어떡해. 이거 복고 패스 끊으려고 했는데 싸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데 강사가 미친애 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네. 이거 첫날 적응하기 힘든데. 그렇지?
며칠은 그치 첫날 적응하기 힘들지. 좀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적응했어? 기억이 안 나? 우리 적응 바로 듣자마자 적응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바로 듣고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바로 들으면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아까 지금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 때 그래서 뭘 하냐면 97년에 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대한 제국을 만들어. 딱 대한 제국 만들어 가지고 황제국가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러시아식으로 가겠다. 러시아식으로 가겠다. 우리는 느낌이 오죠? 망. 러시아가 우리 뭐 해주겠지? 지켜주겠지. 지켜줘 안 지켜줘? 안 지켜줘. 폭망입니다. 폭망. 그리고 밑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돼? 뭔가 해보려고 뭐야? 독립 협회도 만들고 허리 육조도 하고 뭔가 해요. 근데 정부가 미쳤으니 이게 되나? 안 되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 04년에 뭐가 터져요?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야.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다 누가 이길 줄 알았어요? 러시아 이길 줄 알았지. 봐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면 다 그냥 금방 누가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전쟁 아직도 하고 있잖아. 왜 그래? 우크라이나 혼자 싸워 아니면 누가 도와줘 뒤에서? 누가 안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 미국이 막 무기 주고 그러잖아. 이것도 그래요. 일본인데 일본 뒤에는 그 당 최강대국인 영국과 미국이 전쟁 비용의 3분의 1을 미국이 돼. 왜 그럴까? 러시아 세력이 태평양으로 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면 피 흘려야 하잖아. 그냥 돈 주고 용병을 쓴 거지. 그리고 정보를 줘. 여러분 정보가 중요하죠. 전쟁할 때. 이 정보를 줘서 러일 전쟁 때 다 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러시아 이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긴다? 일본이 윈합니다. 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면 돼. 봐봐. 경쟁에서 이겼어. 청나라 경쟁에서 이겼고 러시아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먹는 것만 남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망해요? 10년에 망하지? 왜 4, 5년이 걸렸을까? 왜 5년, 6년이 걸렸을까? 바로 먹을 수가 없어. 왜? 미국이 의심해요. 이 새끼들 더 먹는 거 아니야? 왜냐면 미국은 어디 먹으려고 했어? 만주에 관심이 많았거든. 한반도 먹으면 그 다음 어디야? 만주잖아. 그래서 설득해요. 누가? 일본이. 일본이 어디서 설득해? 미국 설득하고 러시아 설득해. 만주는 안 먹겠다. 러시아 설득하러 가다가 누구한테 총 맞은 거야? 이토가. 안중근한테 총 맞은 거잖아. 그때 안중근한테 하얼빈에 총 맞을 때 러시아 거기 만날 때 있잖아. 설득하는 과정에 총 맞은 거야. 그래서 러일 전쟁이 있고 터져서 만주를 안 먹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1910년까지 어떻게 설득하고 1910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약속했잖아. 어디 안 먹기로? 만주 안 먹기로 약속했지. 근데 30년대, 37년에 중전쟁 터지고 만주 먹지. 만주 먹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러지. 너네 안 먹기로 했는데 왜 약속 어겨? 그랬더니 일본이 뻑큐. 그러니까 둘이 빵. 그게 태평양 전쟁. 여기를 이해하지 태평양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04년에 러일 전쟁 터지고 그리고 뭐 하냐? 항일 의정서를 해요. 항일 의정서. 항일 의정서. 그렇죠. 항일 의정서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한 조약들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죠. 서서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조약을 해요.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이 체결하죠. 고문 정치를 하고요. 그렇죠. 군용지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다음 고문 정치. 이 군용지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서 여러분 각 지역에다가 군용지를 많이 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역세를 취한다면서 엄청난 땅을 해. 그래서 봐봐. 서울처럼 괌이란 도시인데 서울역 봐봐. 엄청 커 안 커? 그럴 수가 없어. 서울역 옛날 사대문 아니야. 그 넓은데 광장이 있을 수가 없어. 서울에 그렇게 광장이 용산 봐봐. 용산에 그렇게 큰 땅이 있을 수가 없어. 일본이 거기를 어떻게 군용지로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구 있으니까 대구역도 앞에 광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대구도. 부산에 사는 사람 봐. 부산에 있고 대전도 다 역마다 그렇게 광장이 다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역에 군사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광장을 만든 거야. 왜? 역에 내리면 군대 애들 내리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장비 사열 보고해야 하고 또 장비 놓을 곳도 필요해 안 필요해? 군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용하려고 역이 다 커요. 여기 하도 크니까 지금 거기 개발한다고 하잖아. 용산 거기 개발한다고 하잖아. 거기 어떻게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땅들 지들이 다 먹고 여기서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파견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05년이 이게 중요하죠. 그 유명한 을사조약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 이걸로 외교권이 어떻게 됩니까? 박탈돼요. 외교권이 박탈.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조약? 을사조약.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망조가 들고 있죠. 그리고 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일 신협약. 여기서 어떻게 돼? 일본인이 관리로 옵니다. 일본인이 관리로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직접 지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온 게 누굽니까? 이토예요. 이토. 아, 느낌이 내가 이제 다음 시험에는 안중근 또 나올 것 같아. 안중근이 느낌이. 왜 그러냐면 지금 김훈 소설가가 안중근 소설 썼고 올해 안중근 영화 오픈돼요. 그래서 안중근이 요새 이렇게 이슈된다 하면 꼭 그런 게 나와. 안중근은 보수나 진보나 다 좋아해요. 보수 진보 나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안중근은 다 좋아해. 그래서 안중근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안중근 나올 때 무조건 이거 나와. 동양 평화론 나와. 동양 평화론. 지금 우리 각 학교에서 주장한 거 아니야? 동양 평화? 한일이 어떻게 돼? 평화로운 관계. 안중근이네. 안중근이네. 느낌이 팍 오죠? 왜 여러분들이 불안해합니까? 학과 얘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불안해? 불안해. 듣보라 괜찮아. 아, 듣보란 말 하지 않기로 했지? 순보라 괜찮아. 순보라. 그 다음 이제 한일 신협약하고 그 다음 09년에 기후각서입니다. 기후각서. 사법권이 강탈당해요. 그 10년에 어떻게 된다? 나라가 강제 병합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10년까지 딱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연도는 기억 안 나고 각각 사건만 기억하는데 이제 연도를 암기할게요. 이제 연도 암기할게요. 오케이. 근데 큰 흐름 보고 연도 암기할게요. 오케이. 카메라 잘 따라와 주세요. 카메라 힘들죠? 나는 이 판서 수업을 좋아해. 판서 수업을 좋아하는데 그 인강 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강의 그 전자칠판 일부러 하는 거야. 왜? 전자칠판은 이 판서 수업은 형광은 좋은데 인강 애들한테는 별로야. 인강 애들은 뭐가 좋아요? 그냥 전자칠판이 깔끔하거든. 그다음 나처럼 글씨 못 쓰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전자칠판 글씨가 더 안 좋아요. 전자칠판 글씨가 더 안 좋아. 나봐야 돼. 이제 나봐요. 책 보지 마세요. 나보세요. 볼게요. 큰 흐름 닫고 다시 두세 번 하고 끝낼게요. 바로 안 끝내요. 지금 끝낼 줄 알고 기대했나 본데 바로 안 끝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흥선대원군이 63, 73 집권합니다. 해외에 들어온 걸 막았어. 여기까지 됐죠? 근데 76년에 누가? 일본이 요시하면서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 82년에 미국이 처음 들어왔다가 그 다음 청나라가 들어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94년에 싸워. 근데 누가 이겨? 일본이 이겨. 일본이 이겨.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먹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간섭을 해. 아간파천으로 간섭을 해. 그래서 세력 균형 때문에 못 먹어. 그러다가 04년에 어떻게 돼? 싸워. 여기서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면서 우리나라 망한다. 이게 63년부터 10년까지의 큰 흐름입니다.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흥선대원 막았는데 일본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우고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 들어오고 둘이 싸우고 일본이 이기고 끝. 근데 이러면 너무 허무하잖아. 그렇죠? 이게 흐름이긴 한데 너무 허무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그 노력에 제일 중요한 거 민중들이 했던 노력은 뭡니까? 94년에 동학. 그 다음 지배층이 했던 노력은 94년에 있었던 가보개혁. 그 다음 독립협회. 그 다음 갑신정변. 그 다음 군인들이 했던 건 이모군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94년이 시험 문제에 뭐 한다? 제일 잘 나온다는 거. 그쵸?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쵸? 일본한테 먹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년에 있었던 거? 94년에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럼 연도 이제 암기하죠. 저와 함께. 연도 암기하고 할게요. 한국사는 2100년 역사다. 그중에서 140년 근현대산 연도를 암기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볼게요. 흥선대원 몇 년 집권한다? 63, 73. 다시 흥선대원 몇 년? 63, 73. 63, 73 흥선대원군. 됐어. 은효 사건 몇 년? 7, 5. 그 다음 강화도 조약 7, 6. 다시 63, 73.
75, 76.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2차 순위가 80년. 근데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까 82년이 중요해. 82년. 그러니까 중요한 연도만 볼게요.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하고요. 여기 중요해. 내가 지금 빨간 걸로 했던 거. 이거 연도 무조건 암기해야 돼. 82년에 어떻게 돼? 이제 미국하고 청나라가 들어오죠? 그래서 82년에 무슨 조약? 미조약, 조미조약. 그 다음 이모군란, 청진압. 그 다음 조청산맥술 무역장정인데 여기 암기할 때, 여러분 82년 암기할 때 메인이 뭘까? 이 많은 것 중에 메인은. 이모군란 메인으로 잡아야 돼. 이모군란 메인 잡고 그 밑에 조약을 봐야 돼. 알겠죠? 다시 이모군란을 메인으로 해서 위는 조미, 그 다음 밑에는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한 걸 잡아야 돼. 82년까지입니다. 됐어요? 나봐. 63, 73 흥선대원군, 76 강화도 조약.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다시 이거 보지 마. 나봐. 다시 63, 73 흥선대원군, 76 강화도 조약, 82 이모군란. 오케이? 정은아 힘들어? 6373 흥선대원군, 76 강화도 조약, 82 이모군란. 됐죠? 됐어. 오케이. 그 다음 2년 있다가 84에 뭐? 갑신정변. 여기서부터 쉬워. 4 들어가면 갑이고 5 들어가면 을이야. 그렇죠? 갑을병정으로 되거든. 그래서 갑신정변, 그 다음 텐진조약 하고요. 그 다음 10년 있다가 뭐가 터진다? 동학. 그치? 다시 84년에 갑오개혁이야. 그 다음 94로 바로 가. 잃어버린 10년. 6373, 76, 82, 84. 그 다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뭐야? 동, 청, 갑. 동학,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쵸?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동청갑이라고 한다. 동청갑. 알겠죠? 그 다음 갑이 나오니까 95년에는 을미 시리즈 4개 이유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95년. 그러니까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와이프 죽었다. 95년에 와이프 죽었어. 봐봐. 94년에 동청갑이고 95년에 와이프 죽었어. 와이프 죽으니까 아간파천 96. 다시 94년에 동청갑, 95년에 와이프 죽었어. 그래서 96년에 아간파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해서 이제 세력 균형 관계. 쉽죠? 그러니까 파트를 어떻게 나눠? 94 앞에 따로 암기하고 94부터 어디? 이제 러일 전쟁까지 암기하고.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요. 세 파트로. 여기 공부할 때 여러분 세 파트로 나눠요. 세 파트 어디? 여기 동학 전 파트, 그리고 어디 파트? 이제 러일 전쟁 전 파트. 그다음 러일 전쟁부터 뒤에 파트.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 여기가 제일, 근데 내가 공부할 때 보면 여기가 제일 쉽더라고. 그냥 스토리로 가면 되니까. 동청갑하고 와이프 죽고 아간파천, 그다음 대한제국. 쉬워. 제일 쉬워. 이쪽이 제일 쉬워, 여러분. 제일 쉬워. 그리고 나서 04년에 뭐 전쟁? 러일 전쟁. 그러면서 어떻게 각각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조약 처음부터 암기하기 힘들면 어떻게 돼? 을사조약이 05년, 그리고 7년에 신협약, 09년에 기후각서, 10년에 강제병합. 이거는 의 1, 2신기 X로 해가지고 암기하면 됩니다. 여기는 굳이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 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파트로 나눠라. 세 파트로. 다시 한번 하고 지겨워도 해야 돼. 연도 특강이니까. 오케이, 연도 볼게요. 연도 63, 73 흥선대원군 집권. 됐죠? 그 다음 76 강화도조약. 그 다음 82 이모군란. 84 갑신 정변. 여기까지 나눠.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암기해.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63, 73, 76, 82, 84.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94 동학, 동청갑, 그리고 95 와이프 죽었어. 아간파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대한제국 만들고 그 다음 러일 간의 세력 균형. 그러다가 러일 전쟁 04, 05년에 을사, 그리고 10년에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지우고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나봐요. 칠판 보지 마요. 나봐. 나봅시다. 오케이.
연도만 적을게요. 76 아니 63 73 흥선대원군 집권 76 강화도 조약 82 이모군란 84 갑신전변 잃어버린 10년 94가 94 동학 청일전쟁 갑오개혁 줄여서 동청갑 오케이 95년 와이프 죽어 을미쓰리 을미사변 와이프 죽으니까 야 집에 가서 아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데 보면 아는 기억나는데 몇 년지를 몰라. 나 미쳐버리겠어. 아만 기억하면 안 돼. 96년 아간파천 그리고 대한제국 97년 됐죠. 그 다음 럴전쟁 04년 을사조약 05년 한일신임약 07년 기후각서 09년 1910년에 나라 망한다. 요 연도만 기억하시면 앞에 일제시대 전까지 근대 쪽은 끝납니다. 요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연도 적어놓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뭘 생각하면 돼? 살 붙이면 돼요. 나봐. 다시 보게. 끝났어. 힘들어? 힘들어. 나봐. 너 내가 이쪽은 들었었니? 많이 안 들었어. 그래서 어쩐지 두 명의 표정이 조금 힘들. 언니 다 끝났어요. 조금만 웃으면서 우리 교행직.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나 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너 왜 지쳐해?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나 수업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표정이. 난 더 할 수 있어. 나 수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봐봐요. 들어갑니다. 63, 73 흥선대원군 집권 76 강화도조약 82 이모군란 84 갑신정변 94 동청갑 95 와이프 죽어 을미 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럴전쟁 을사조약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그리고 나라 망한다. 그렇게 요거 적어놓고 여러분 집에 갈 때 한 번씩 보시면 아마 도움 될 겁니다. 요 정도 보시면 요쪽 연도는 거의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일제시대하고 아마 이제 어디 들어가요? 현대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하는군요. 다다음 주에 이제 기회 되시면 또 와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연도 무료 특강 한번 했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도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는 거 보지 말고 요거 해놓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이제 2강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